노인 1000만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100세 상수를 맞는 노인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을 선물했는데요. 올해 청려장을 받는 주인공은 모두 2,623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0세 이상 인구는 63.5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점점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100명, 여성은 5,82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네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국내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 탑5.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상위 10개 시, 군, 구 중심으로 보면 5위 경북 영양군 53.4명, 4위 전북 고창면 56.8명, 3위 전남 고흥군 57.9명, 2위 전남 보성군 70.2명이었으며 1위는 무려 73.2명으로 전북 무주군이 차지했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상위 5곳 중 4곳이나 전남, 전북에 몰려 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무주군은 100세 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청정 자연 환경과 노인 맞춤형 복지 정책이 두루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무주군 관계자는 노인 신체 활동은 물론 인지 능력,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것 같다며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산나물, 천마, 사과 등 식재료가 풍성한 것도 장수 비결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적은 곳으로는 100세 인구가 한 명도 없는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울산 남구 3.3명, 경기 오산시 3.5명, 울산 중구 4명, 부산 사상구 5명 등의 순으로 낮았네요. 이렇게 오늘은 국내에서 100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미덕이라지만 이제는 뒤따르는 숙제가 고민인데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치매 노인의 수, 노인 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다가와버린 100세 장수의 시대, 고령층에 대한 공공복지와 함께 저출산 극복 대책 등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실버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닷컴입니다. 은퇴해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다시 일터로 향하는 한국 노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각국 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다달이 먹고 살 만큼 퇴직자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17.5%로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고령화 사회가 된 뒤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불과 7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보다 3년 빠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빠르게 늘지만 이들의 형편은 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1년 OECD 집계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고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년을 한참 넘긴 나이에도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4.7%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럼 65세 이상 고용률,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일하는 노인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5위는 멕시코로 23.8%를 차지하고 있고 4위는 뉴질랜드 24.3%, 3위는 일본 25.1%, 2위는 아이슬란드로 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위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이
34.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갑지만은 않은 기록입니다. 한국 노인이 유난히 건강해서 일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OECD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노인 40% 이상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같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사회 안전망이 빈약한 탓도 있지만 은퇴하고도 일터에 다시 나가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이 한국 고령층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많은 선진국은 경제발전, 복지 확충에 따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하향 안정화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노르웨이는 18.1%에서 10.3%, 스웨덴은 13.3%에서 10.7%, 핀란드 7.8%에서 6.3%, 룩셈부르크 3.4%에서 2.8%로 하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간 OECD 평균은 12.3%에서 14.7%로 2.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2010년 29%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로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노후 복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법정 정년을 넘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 대부분이 비정규, 비숙련, 저임금 업종이라는 점도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다가 썼는지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실버닷컴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정말 큰 위기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도시별 인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 50%가 운집한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세계적인 통계를 보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로 분류되었고 2025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우리 한반도는 더 이상 젊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지방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며 농어촌 지역이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놀랍게도 노인 인구 증가율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수도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젊음이 없어지고 있는 도시 순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 노인 인구 증가율 상위 지역 5곳입니다. 5위 경기도 오산시 435% 증가, 4위 경기도 김포시 460% 증가, 3위 경기도 하남시 480% 증가, 2위 경기도 광주시 500% 증가. 대망의 1위는 대망이 맞나요? 암튼 자, 1위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노인 증가율 순위 1위를 거머쥔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00년 대비해서 2021년 노인 인구가 무려 600%나 증가했습니다. 와, 20년 만에 600%,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중장년층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들여다 보겠습니다. 만약 용인시의 노인 인구가 증가한 만큼 전체 인구도 함께 증가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요. 용인시 전체 인구수는 20년 동안 175%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구 증가는 175%, 노인 증가는 600%. 젊은이들 다 어디에 계신가요? 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충격적입니다. 2000년에는 노인 인구가 약 5%였는데
2021년에는 14%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양주시와 화성시도 10위권 안에 순위를 올렸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와 대전시 유성구가 10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참,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서 이처럼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적만 하지 해결할 사람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32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 예산들 어디에 썼을까요? 아이가 출생하고 초등학교 입학 지원비로 1억씩 지급해도 무려 332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인데, 진짜 어디다가 썼는지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문제로 생각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2050년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말라가고 있고, 또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민자 정책도 계속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민족 대한민국도 곧 옛날입니다. 이렇게 출생은 낮아지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국의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노인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3만여 개로 지난 2017년에 4만여 개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5% 감소했고, 앞으로 3년 안에 2만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2017년 말 7만 6천여 개에서 2022년에 9만여 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5년 만에 17%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아시설, 이제 점점 다른 용도로 쓰여지겠죠.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까지 332조 예산으로 출산율도 못 끌어올린 무능했던 지난날,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한반도에 대해 살짝쿵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청춘은 60부터라고 하죠. 실버닷컴이 여러분의 청춘을 더욱 빛내드릴 수 있도록 늘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